12월 27일 날 방통위가 해임 건의안 상정해서 의결했고 그날 해서 다음 날 바로 문재인이 했죠. 그러니까 막 그냥 제거했고 이 제간의 의견서를 볼 시간도 없었어요. 글쎄요. 그거 다 불법들입니다. 그리고 의결한 다음 날 대통령이 그걸 뭘 그쵸? 알고 아니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뭐 딜리버레이션 피리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1, 2주 예. 크게는 뭐 몇 달씩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24시간 내에 다 글쎄요.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전광석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끝나고 이사회에 왔는데 제 해임이 의결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도 한 2, 3일 보는 척은 하겠지 했는데 급했죠.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제가 그걸 다 녹음을 했거든요, 몰래. 예. 예, 그래서 그 녹음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예.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아하. 봉숭아학당보다 더한.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호송 방통위원장이나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잘못된 거다. 그냥 뭐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쉬는 시간에도 그거를 두고 나갔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작전 짜고 뭐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빨리 끝내세요. 뭐 막 이런 것까지 다 녹음이 됐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급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 해야 되는 게 지방선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자기가 올려놓은 사장과 이사장으로 치르고 싶었고 사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사수가 지금 필요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예, 그걸 예. 못해서 그래서 KBS 함락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학교 입장은 어땠습니까? 아주 그냥 뭐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 제가 학교에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그냥 그 학교에 와서 안팎에서 난리를 치지. MBC까지 나중에는 이제 예. 갔었어요. 함락되고 나서는 예. MBC까지. 그러고 총장, 부총장한테 협박 전화가 아주 수시로 거는 겁니다. 뭐 그때 일어난 일은 사실 책 몇 권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실명으로. 근데도 학교는 의리 있게 행동을 하셨던 모양이죠, 학교에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학교에서는 그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당시 그 부총장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는데 되게 학교의 그 보직 교수들이 저를 보자고 할 때는 이제 KBS 이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좀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하죠. 그럼요. 그래서 예. 부총장님께서 뵙자고 해서 부총장님실로 갔더니 강 교수 이제 많이 버텼습니다. 이제 접읍시다. 학교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KBS 이사 그거 그냥 사표 내고 그거 뭐 어차피 쟤네들이 그거 장악할 건데 몇 달 더 버텨서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을 지금 안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사의를 표명을 했었어요. 예. 많이 그것도 이제 그 보도화가 됐죠. 기사화가 됐고. 예. 근데 그때 부총장께서 난감하죠. 빨리 강경 교수가 사표를 쓰고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KBS 이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가족들도 이제 그만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그 사의를 표하는 초강수를 두니까 뭐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강 교수 이 카드는 정년이 3년 남은 나 같은 사람이 쓸 카드지 10년 이상 남은 강 교수가 쓸 카드가 아닙니다. 근데 본인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면은 학교가 한번 더 버텨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지대 보직 교수님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 글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뭐 2주 있다가 이제 다시 불려가가지고 예. 아무래도 내는 게 어떻겠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때는 그냥 질른 건데 그 사표를 수락하시는 듯한 분위기로 가가지고 예. 이게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뭐 붙어보자. 그리고 그때 KBS에서 희한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당시 그 이사회 사무국장이 김서호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명지대 사의를 표명한 게 이제 쫙 퍼지니까 예. 쟤 왜 저러지? 아, 그때 소문이 났구만요. 왜 저러지? 예. 미쳤나? 그런데 강 교수님께서 그 경기대로 간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제 쫙 퍼졌대요. 예. 그래서 뭐 난데는 경기대야. 그랬더니 저 녀석이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지대 사의를 표하는 초강수를 던지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경기대학교 총장이 KBS 사장을 지냈던 김인규 씨가 경기대 그랬었죠. 총장을 지내고 있어서 김인규가 스카우트한다. 명지대 그만둬도 경기대로 데려가 뭐 그러니까 제가 저런 짓을 저는 김인규 사장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 수준은 이제 그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피고 문재인이라고 판결문이 나와요. 그리고 1심, 2심, 3심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거는 이제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전체가 그랬나요? 네. 3년 8개월이 걸렸고 7년 걸린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끝난 관련해서 여러 사건이 또 불거져 너무 나왔죠. 많았어요, 소송이. 그래서 소송 속에 묻혀 사느라고 사실 제 인생 7년이 그냥 가버려서 그 최근에 끝난 사건 때문에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 갔더니 제 나이가 만 53살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때 53살로 상당히 젊은 최연소 이사였는데 이제는 환갑이 넘어버린 할아버지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 펑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변호사도 여러 명하고 위임 개발해서 여러 명을 상대를 보셨죠. 변호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뢰도랄까 어떤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비싼 변호사를 쓸 수가 없었고 건수도 너무 많았고 그러고 좀 싸게 해주는 그 동지적 입장에서 해주는 변호사들이 저를 도와줘서 비교적 싼 가격에 이제 수임을 해서 한 사람씩밖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사건당. 근데 이제 저쪽은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대통령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 그거는 제일 비싸고 유명한 그 이광범 LKB를 쓰더라고요. 그 뭐 화죠. 그냥 아주 여러 명이고 다른 데 가서 제가 증언하라는데 그것도 또 대통령 상대 그거였는데 거기도 LKB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과 이제 힘 있는 사람들 전담 그거였는데 그 호화군단을 이겼는데 그 사건은 바로 도태우 변호사가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상당히 좀 성실하고 그 아주 인품이 이제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선거에서 좀 그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글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 도태우 변호사가 굉장히 수고를 해서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거죠. 초화군단이 붙었는데 1심 이기고 나서 제가 조선일보 전면 인터뷰를 이 건 때문에 3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심 이길 때마다 이제 2심 이길 때마다 하고 사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1심 이기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 변호사가 누구였냐? 그래서 이광범과 LKB였는데 당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격탄으로 제가 좀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 1순위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이 대통령 뒤치다거리나 하는 게 이게 되겠냐. 그러고 사실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판단이 됐는지 1심에 지고 나서는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 변호를 하는 정부 법무공단 법무공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팀장이야 또 여러 명이 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언제나 1대 7, 뭐 1대 6 뭐 이런 그걸 했고 그래서 2심을 이기고 나서 설마 3심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심 대법관과 이 부가 보니까 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랬는데 대법까지 가서 이긴 사건이 제가 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법관들이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예, 예. 친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더 끌면은 더 창피를 당하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심리할 필요 없이 그냥 끝내자라고. 그러니까 더 끌면 더 창피 당하니까 그냥 끝내자. 예, 1심, 2심 결론이 동일하니까 예. 더 이상 갈 거 없다는 갈 거 없다. 거죠. 그리고 그 법리적으로나 이제 뭐나 그 걔네들이 주장했던 예. 그 사유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무효화가 돼버리는 그게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부인은 말리지 않으셨나요? 아유 말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초가로 유명한데. 예. 어우 그 너무 잘 견디어내 주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때 큰 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집에 있을 때고 예. 둘째는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걔네들 집 앞에서 막 그 아이고. 사진 찍어서 막 뿌리고 예. 그러니까 뭐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그 정도로 잔인하고 야비합니다.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조선일보 쪽에 알렸더니 조선일보가 와서 취재를 해서 이제 또 그게 더 알려지게 되고 그랬는데 뭐 남편이 그런 뜻을 갖고 그 또 제 성격을 아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의 또 성격을 잘 아니까 잘 참아주다가 제가 이제 해임되고 나서 28년 1월 초에 이제 최종 해임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적의 갈 길은 어디인가를 놓고 제가 이제 침대 위에서 좀 예. 아득하지 않습니까? 아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여보 이제 다 끝난 거지 해임됐으니까 그냥 물어봐서 아이 그럼 뭐 해임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안방에서 이제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다 끝났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랬더니 지금 TV 켰더니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 고소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 그때는 진짜 화나가지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지금 그쪽 사람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서슬이 퍼놓고 지금 뭐 막 때려잡고 있는데 대통령을 고소를 해 당신 제정신이야. 그날부터 저희 고난은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제 아내가 그 TV에서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저를 그다음에 야단을 치면서부터 제 인생이 뭐 다른 의미에서 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집안에서 야단을 맞으니까 그러고 하여튼 우파 인사들 중에 정말 비겁한 인간들 남은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지들 위해서 뒷거래를 하는 인간들이 어랬습니까? 뭐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현재는 EBS 이사 맡고 계시죠. 네네. 활동 공간이 좀 너무 작다는 느낌입니다. 아니 뭐 저는 근데 이제 한국 교육 방송을 또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유치원 들어오고 나서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학교를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실은 거기가 제가 참 일하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가보니까 EBS도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를 갖고 있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이사장 리스크, 유시춘 이사장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유시춘 씨가 이사장이구만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EBS가 단일 노조인데 이제 언론 노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최근에 부사장이 임명돼서 들어오는데 EBS 노조뿐만 아니라 언론 노조 KBS, MBC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출근 저지를 시키고 취임식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홍위병 난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야만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 구조 상당히 좀 KBS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데 아닙니까? 그 KBS 이제 조금 일부였다가 받아서 이제 그렇죠. 그 떨어져 나왔었고, 그 굉장히 작죠. 근데 1년 예산이 한 2,700, 800억 정도 되는 곳인데 작년에 역사상 그 최고의 적자가 나서 그런데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은 이제 임금 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예, KBS 같은 경우 예. 이제 상당히 좀 있었는데 KBS가 제가 있을 때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갔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1억 연봉 이상 받는 사람 중에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되고 글쎄요. 그런 그 비효율 구조가 있는데 EBS는 그런 비효율 구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한 고연봉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 지금 적자가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전통 정통 언론은 지금 사양 그렇죠. 산업이지 않습니까? 사양 산업인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고통 분담, 경비 절감 거기서 상당히 높은 고액 연봉을 좀 조정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농성에 지금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예. EBS도 사실 그 물론 KBS나 MBC에 비해서는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예, 작은 예. 데고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최근에 문재인 회고록이 출판이 되면서 언론에서 아주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강 교수님 아이디어를 내시고 해서 문재인 흑서가 작년에 한 권, 금년에 한 권이 나왔죠. 네네. 문재인 흑서, 위선의 역사, 반역의 역사. 네네. 문재인 회고록에 대해서는 이 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대통령이나 중요한 직책에 있던 분들이 회고록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거기에 거짓말 쓰는 것조차도 자료가 됩니다. 오케이. 예. 근데 저는 문재인 회고록을 사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예. 읽다가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 위선 뭐 이런 그 허위 이런 것에 읽지는 않았지만 직업상 또 읽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보도되는 걸 보면은 그 무조건적인 종북적인 입장, 김정은 옹호 이거 하나도 안 버렸죠. 일관된 입장이죠. 이거 잘못된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좋은 자료예요. 이거 자체가. 두 번째가 지금 영부인이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도에 가서 뭐 타지마할 했는데 이게 단독 관광이냐 단독 뭐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가 되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은 지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얘기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체코의 그 프라하 간 것도 너무 이상한 게 아무런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방문이었고 그때 체코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왜 갔냐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는데 이거 경유해서 가는데 뭐 그냥 갔다 했는데 아니, 경유를 그 체코를 통해서 간다는 거는 사실 좀 넌센스고 그 비투스 성당에서 뭐 그 영부인께서 뭐 여보 어디 갔어 그러고 뭐 뛰어 나오는 뭐 그 장면 유명한 장면 막 그걸 했는데 그때 더 웃긴 게 이게 졸속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디서 느꼈냐면은 공식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방문이라고 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게 잘못됐죠.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된 게 도대체 수십 년 전인데 그렇죠. 얼마나 이게 졸속적으로 됐으면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해서 공식 사과하고
바꾼 예,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되는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 안 밝히고 있었죠? 국가 기록 관리위원장을 하셨죠, 또. 했습니다. 예, 하셨죠. 근데 김영숙 씨 옷값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서 비공개로 처리를 했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됐고 뭐 등등등등 그러면은 그것은 그 성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역이 아닙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그동안 이 투쟁 기간 동안 이 재판이 하나만 있어도 몸에 가시가 박혀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괴로워지고 점점 그 환웅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인데 몇십 건을 지금 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대통령을 상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힘든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정신적인 게 좀 큰데 예. 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예.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머리가 제가 염색을 안 해서 까맸습니다. 예. 근데 지금 흰머리가 막 생기지 보여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쓴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기사도 예, 그렇고 뭐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변했다. 뭐 저희 아버님이 이제 78kg에서 45kg 된 것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아주 직설적으로 너무나 많이 좀 사갔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쓴 기자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뭐 몸이 안 상할 수는 없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요즘 들어서 좀 들기도 해요. 그때는 그냥 뭐 2판 4판 예.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과연 제가 그렇게 희생한 게 큰 결과물을 낳았냐 하면은 아직도 방송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그게 많고 그게 또 풀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은 또 인정을 안 하고 왜 제 케이스를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꾸로 하는지 양심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근데 제가 좀 하나 독특한 것은 막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일상적인데 저는 오히려 밥을 너무 먹고 너무 많이 자는 걸로 다행이네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밥을 먹고 운동을 좀 하시고 그러고 자야 근데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때는 몸무게가 이제 상당히 와서 좀 위험 수치까지 왔다가 그 일이 끝나니까 오히려 또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차가 20kg가 나니까 지금 다시 좀 찾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고 참 우리 사회가 강 교수님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강 교수님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때 느낀 감상 7년의 기간을 한 단어로 말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한? 한국판 문화혁명의 시기였다. 문화혁명.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온몸으로 문화혁명을 겪으셨고 아직도 still going on이란 말씀이시죠. 공감합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드라마틱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